어떤 집은 자녀가 스스로 잘 자라나고 어떤 집은 끝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부모가 이것을 주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자녀는 결코 홀로 서지 못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돌보느라 지쳐갑니다. 어릴 때는 속 깊고 착했던 아이가 왜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에게 걱정만 안길까요? 왜 잘되라고 한 조언이 오히려 원망으로 돌아올까요? 부모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은 걸까요? 부모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방황하며 갈팡질팡 흔들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끝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는 집, 그 부모들이 지킨 단 하나의 원칙,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물러서기입니다. 물러서라고? 내가 손을 떼면 자식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붙잡을수록 자녀는 더 흔들리게 됩니다.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 나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스스로 살아갈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대신해주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날아오를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끌어주는 것과 붙잡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부모는 물러서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손을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물러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여러분도 헬리콥터 부모일까요? 혹시 나도 이런 부모일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헬리콥터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줄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밥은 먹었어? 출근했니? 내가 너보다 잘 알지. 실패하면 어쩌려고.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 말을 들어야지. 이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헬리콥터 부모의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간섭하고 해결해주고 모든 걸 통제하려는 부모를 뜻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주니 자녀는 혼자 살아갈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끝없이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른,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부모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야 날 수 있다. 헬리콥터 부모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마세요.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스스로 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가 원하는 길이 과연 자녀에게도 정답일까요? 결정은 내가 해.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지나친 관심보다 적절한 거리두기. 밥 먹었어? 대신 시간 날 때 연락 줘. 과도한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실패할 기회를 허락하세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면 자녀는 세상과 맞설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안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아야 비로소 자녀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믿고 기다릴 차례입니다. 부모가 물러날 때 비로소 자녀는 성장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을 존중받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8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책임과 희생은 다릅니다. 책임은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고, 희생은 나를 버리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나는 모든 걸 포기했어. 이 말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녀의 짐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모도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자녀를 키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두고 무작정 내 삶을 찾겠다며 떠나는 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가 부모가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꿈을 가지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목표를 가지세요. 하루 30분 산책하기,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이런 사소한 목표도 충분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먼저 삶을 즐기세요. 사회와 연결되세요. 동네 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너무 가족에게만 매달리지 마세요. 부모도 나만의 세상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해보려 했던 것들, 지금이 바로 그 언젠가입니다. 부모가 삶을 즐길수록 자녀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희생하면 자녀는 부모를 짐처럼 느낍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면 자녀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면 자녀도 생각합니다. 나도 내 삶을 잘 살아야겠어. 이런 마음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빛내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스스로 빛나는 법을 찾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길 테니 너도 내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손을 놓아야 자녀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가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자녀는 자기 인생을 책임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자녀가 먼저 요청하기 전까지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봐. 이렇게 답해 주세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면 자녀도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며 붙잡으면 자녀도 불안해서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챙기면 자녀는 끝까지 어립니다. 부모가 앞에서 모든 걸 막아주면 자녀는 세상과 싸울 줄 모릅니다. 언젠가 부모가 손을 놓을 순간이 옵니다. 자녀가 혼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부모는 더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 78%가 자녀에게 너무 간섭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지금이라도 손을 놓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손을 놓아야 자녀가 제대로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의 꿈을 자식을 통해 시연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무심코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대학 가야지, 이런 회사 들어가야지, 이런 배우자 만나야지, 결혼했으면 애는 낳아야지. 부모 입장에서는 조언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담스럽고 숨이 막히고 마치 정해진 길을 걸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길수록 자녀는 반발합니다. 엄마, 아빠는 날 믿지 않아. 난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해.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자녀는 부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27세 김영수 씨는 대학 졸업 후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수 씨의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 그렇게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1년도 안 돼 망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영수 씨가 사업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좀 더 지원해줬으면 됐을 텐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실패의 무게를 부모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훨씬 편해집니다.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강요하지 말고 선택을 맡기세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의무로 느끼는 순간 부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의 길을 가라.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네 번째, 돈 줄 부모가 되지 마세요. 요즘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학비, 전세, 결혼 자금까지 지원받은 아이는 더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결국 자녀는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돈을 벌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하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대학 졸업했으니 사업 자금 좀 도와줘. 결혼하는데 돈 없으면 창피하잖아. 이사 가는데 엄마가 좀 보태주면 안 돼?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점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계속 돈을 대줄수록 자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지원이 끝나는 순간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부모가 다해 줄수록 자녀는 점점 더 나약해집니다. 지금 부모 세대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식들까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50, 60대 중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경제적 짐을 떠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나의 노후를 희생하지 마세요. 자녀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돈줄을 끊으세요. 자녀가 넘어질 기회를 빼앗지 마세요.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평생 안전망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자녀가 진짜 성공하는 길은 부모의 돈이 아니라 스스로 벌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자식 인생에 너무 끼어들지 마세요. 김민우 씨는 결혼 10년 차 가장입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를 바꾸려던 순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 차 사도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 아냐? 하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의견을 들어야죠. 이건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부모 없이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걸 정해줬다면 자녀는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가 정해준 선택만이 늘 정답이라고 생각하니 자꾸만 물어보게 됩니다. 엄마, 이거 해도 돼? 아빠, 이 선택이 맞을까? 배우자를 선택해도 흔들립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쩌지? 심지어 결혼 후에도 부모가 개입합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안 해. 부모를 거스르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자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모가 물러나야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건 실패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먼저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선택한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정해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통제자가 아니라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녀는 성장합니다. 부모가 너무 깊이 끼어들면 자녀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셨나요?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고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고 아플 때는 대신 아파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키웠는데 어느새 아이는 훌쩍 커버렸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 더 중요해지고 예전처럼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 하지만 부모님, 부디 마음에 새겨주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부모는 끊임없이 간섭하고 모든 걸 대신 결정해 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준 부모였습니다. 물러선다는 것은 방치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물러선다는 것은 자녀를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기에 때로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넘어질까 두렵고 실패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끝까지 붙잡으면 자녀는 끝까지 혼자 서지 못합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두 걸음 더 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위해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손을 잠시 펴보세요.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고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장 먼저 믿어주세요. 부모가 믿어주면 자녀는 더 강해집니다. 부모가 기다려주면 자녀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멀리서도 깊이 전해집니다. 부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자신을 위한 삶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살 때 자녀도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노인복지관에서는 나를 위한 시간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온 부모들에게 자신의 삶을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참가자들이 점점 밝아지고 새로운 취미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복지사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용기를 낼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허락이 아닐까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리고 자녀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물러서기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권리와 책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자녀에게 독립적인 삶을 허락할 때 자녀는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찾아옵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연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모가 바라는 진정한 효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손을 놓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용기를 갖는 것. 그때 비로소 효도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한국노인복지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심리적 독립을 이룬 가정에서 자녀의 방문 빈도와 연락 빈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의존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바란다면 먼저 스스로 행복해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때 자녀는 오히려 더 기꺼이 달려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물러설 때 자녀는 더 큰 신뢰와 존경으로 효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유와 책임, 그리고 스스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부모 자신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부모가 이렇게 하면 자녀는 100% 효도합니다. 손을 놓는 순간
더 단단히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혜로운 인간관계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더욱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